근데 보니까 설비 증설 목적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내용을 보니까 설비 증설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비중 크게 들고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호재는 물론 아니죠. 호재는 물론 아니지만 크게 악재라고 바라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지금 방에 에코프로비엠 들고 계신 분들 있나요? 에코프로비엠? 아까 공시가 떴던데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공시가 떴었죠.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들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옥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거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에 대해서. 이거 못 보셨어요, 옥현님? 에코프로비엠 오늘 그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라고 해서 전자단기 사채 발행 1200억 공시가 떴었거든요. 이거 못 보셨나요? 이거 못 보셨나 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이거 단기 차입금 1200억 오늘 그 결정이 났고 이제 운영자금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이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현재 이거 1200억 정도는 자기 자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역을 보면은 발행 한도를 기재하였습니다. 뭐 적혀 있는데 운영자금이라고 하니까 어떤 운영자금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설비 증설을 위해서 그때 예전에 그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비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자기네들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중에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만약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내용이라서 예, 경수님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LNF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LNF도 지금 자사주 처분을 할 때 전 똑같았어요. 자사주 처분할 때도 이게 캐파 증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게 유상증자가 됐든 자사주 처분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하고 그 자금 조달 목적에 맞춰서 이 회사가 이행을 잘 할 것이냐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이 행위 자체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LNF 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회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명분이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은 그 자금 조달 계획이야 유상증자가 되었든 이렇게 단기 사채를 발행하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설비 증설이라고 하면은 여기 설비 증설이라고 뜰 텐데 운영자금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게 목적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어떤 목적일지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한번 있는지 봐볼까요? 여기 나와있죠. 적혀있네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신용도 및 전방산업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인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단기적인 자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출 대금이 예정 일자에 회수되지 아니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근본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얼마나 문제가 있겠냐 싶은데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앞에 회사 뭐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사실. 뭐 거래처가 삼성 SDI고 SK용인데 걔네들이 뭐 빵꾸 낼 거 아니잖아요, 돈을.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죠. 현금도 600억 있고, 그쵸? 매출 채권이 지금 3천억 맞죠? 3천억이죠. 유동자산이 1조고 그 중에 매출 채권이 3,800억이 있네요. 그쵸? 이건 규모가 좀 크긴 하네요. 금액이 크긴 합니다. 매출 채권. 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설마 빵꾸 나겠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게 어떻게 부도가 나겠어요. SK온이랑 삼성 SDI가 여기서 부도가 난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냥. 재고자산도 많이 늘었죠. 이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캐파도 늘었고, LNF 같은 경우도 이거 재고자산 많이 늘었거든요. 그 전기 말 대비했을 때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조금 많이 늘긴 했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계속 이제 유형자산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형자산 부분도 계속 증가할 테고, 당연히. 네. 그 유동 비율을 보더라도 유동자산이 지금 1조인데 유동 부채가 9천억이잖아요. 유동 비율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저희 회사 홈플러스랑 거래하는데 빵꾸 안 나죠. 그쵸? 홈플러스가 어떻게 빵꾸를 내겠어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단기 차입금 뭐 이 정도. 유동 부채라고 하면은 1년 미만에 갚아야 될 돈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설비 증설 목적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내용을 보니까 설비 증설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비중 크게 들고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호재는 물론 아니죠. 호재는 물론 아니지만 크게 악재라고 바라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정도까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종토방을 보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50% 비중이요? 상당히 비중이 크시네요. 저는 빨리 LNF나 좀 빨리 잘 갔으면 좋겠는데. LNF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LNF 뭐 지금 딱 상황이 좋아서 LNF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가 보면 저 LNF밖에 없는 줄 알겠어요. 보면은 뭐 특별히 LNF, 제가 저번에 LNF IR 부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LNF만 오르고 있죠? 라고 물었더니 IR 담당자님이 악재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재가 없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 악재가 사실상 없죠. 자사주 처분, 그것도 이제 사실상 해결됐고, 앞으로 남을 거는 이제 하루빨리 LNF 공시 떴었네요. 자기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 저희 방금 알았습니다. 봐볼까요? 네. 50만 주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한 주당 처분가액은 23만원에서 26만원까지죠. 금액은 1200억. 1200억? 왜 에코프로비엠이랑 금액이 이렇게 되지? 근데 얘네가 파는 게 100만 주였었는데 아직
공시가 안 나온 건가? 그쵸. 얘네가 처분 예정 주식이 100만 주였었는데 왜 공시에 50만 주만 되어 있을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이 부분. 여기 표만 보느라고. 50만 주 외에는 대상자별 처분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 미만에 해당되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바로 밑에 적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브룩데일이라고 하는 이제 펀드, 파트너스에서 23만원에서 26만원대, 이 가격에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LNF의 주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주요 지지선이 되겠죠, 앞으로. 이 가격대가 23만원에서 26만원대가 주요 지지선이 될 것이고 결국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LNF가 고점에서 팔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실 불안했을 텐데 LNF 주주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비싸게 사갔어요, 생각보다. 근데 쟤네들도 브룩데일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쟤네들도 앞으로 LNF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처분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지선을 만들고 앞으로 주주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대고 이 정도는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좀 기회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도 마찬가지고 LNF 주주님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냥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기다려지는 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해외 투자에 대한. LN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일 LNF 추가 매수해야 할 때. 우리님, 근데 혹시 제 최근에 영상을 보셨다면 꼭 다시 한번 본인의 생각을 다 다듬으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길 바래요. 여기 최근에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 같은 거 좀 많이 남겨놨는데 이런 거 한 번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말만 듣고 사시면은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이 스스로 꼭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고 아시죠? 판단은 본인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할까요?